안녕하십니까. 멜번 정반장입니다. 오늘도 의식의 흐름대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5일. 먼저 빅토리아주 지난 24시간 동안 코비드 데이터 보겠습니다. 테스트 숫자가 7만 7천을 넘으면서 신규 확진자도 1,405명을 기록했습니다. 좀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은 백신 접종자 숫자가 오랜만에 10,0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애석하게도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뉴사우스 웨일즈 거도 한번 볼게요. 이거 아까 발표된 건데 테스트 숫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신규 확진자가 1,360명. 오랜만에 반가운 거는 아니지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든가 이제 중증 환자는 아직 빅토리아주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상황입니다. 먼저 속보 하나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빅토리아주 보건부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급하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그러니까 12월 10일 금요일 밤에 9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피츠로이에 있는 서킷바, 그리고 더 피어 호텔, 필 호텔은 콜링우드에 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3시까지. 요때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2 업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요즘 특히 이제 밤에 영업하는 클럽이나 바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이런 거 다 확인하고 QR코드 다 확인을 하잖아요, 입구에서. 아까 발표로 850명이 지금 컨택이 됐고 직원들 다 포함해서 지금 자가격리 명령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요. 혹시 백신을 안 맞고 어떻게 불법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뉴스 보는 분들 중에 지난 금요일에 이 술집에 갔을 가능성이 있는 분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꽤 중요한 조치입니다. 뭐냐 하면 한 군데 400명, 한 군데 450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확진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한 명이나 2명 있었겠죠. 그랬다고 지금 전부 다를 밀접 접촉자로 해서 7일 격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하는 조치다, 못하는 조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이런 분위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아니더라도 요즘 들어서 이렇게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런 시기 아닙니까? 누구 하나 왔다 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주일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일지 몰라도 휴가를 코앞에 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주말부터 이제 3주 휴가인데 누구 만나러 펍에 잠깐 갔는데 오미크론 그 환자가 잠깐 왔다 갔다 이러면 저 휴가 일주일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많이 띄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분명히 이게 만약에 이런 규칙으로 정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마 코비드와 같이 산다 이런 위드 코비드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자꾸 퇴색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그건 그렇고,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약속한 대로 해외에서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고, 비자가 없더라도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일반 관광버블로 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연방정부 입장인 거고, 주정부에서는 또 입장이 좀 다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정부 입장을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빅토리아주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거 이제 해외에서 들어왔을 경우입니다. 제가 얘기할 거는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의 경우고요. 백신 안 맞은 경우는 웹사이트 들어가서 따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줄을 먼저 봐야 됩니다. 도착하고 24시간 안에 PCR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숙소는 자기 집도 되고요, 호텔도 됩니다. 거기서 72시간을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면 결과도 올 거고 이제 격리가 풀리죠. 그러고 나서 5일에서 7일차 사이에 검사를 한번 더 받아야 됩니다.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검사를 받고 나면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그 격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음성이 나오면 이제 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는 겁니다. 예, 한국에서 들어오는 분이 주변에 있으면 꼭 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도 뭐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거는 6일차 때 테스트 받아라. 뭐 진짜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6일차 테스트 음성 나올 때까지는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병원 뭐 이런 데 잘 가지 마라. 요런 거 그 정도입니다. 생각 같은 이게 그 저번에 12월 1일이다가 15일로 연기되면서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좀 없어져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계속 존속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빅토리아주는 이제 오늘 밤을 끝으로 비상사태 기간이 끝납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뭐 마스크를 써라 마라,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가 그 현행 법으로는 다 이렇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그 비상사태이므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법적 근거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뭐 거의 한 2년 동안 이어오던 이 비상사태를 더 이상 연기하기가 어렵고 지금 누가 동의해주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팬데믹 법을 들고 나와서 개정을 해버렸죠. 개정했다기보다 그냥 새로운 법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밤 11시 59분을 끝으로 비상사태는 끝이 나고 바로 그 팬데믹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기자가 지금 다니엘이 휴가 갔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멀리노 교육부 장관인데 이렇게 대행을 합니다. 다니엘이 없을 때 물어봤어요. 그게 뭐 바뀌는데 그랬더니 제임스의 답이 걸작입니다. 이거 마지막까지 나온 모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할 거고 보건부 장관이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거다. 아니 내일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한다는 말이 뭐야 이게? 준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딴 게 아니고. 솔직히 뭐 그래 놀랍진 않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걸 보면 항상 뭐 막판대에서 느리고에 구멍 뻥뻥 뚫려서 뭐 이게 항상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한 소리 듣기 싫었는지 보건부 장관이 밤새 벼락치기 해가지고 아까 좀 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뭐가 달라진다. 대부분 지금 현재 있는 뭐 제한 사항이 완화된 그런 건데 먼저 그 간략하게 볼게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식당 가면 그 백신 맞았다 이거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12세 미만은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오늘까지는. 근데 내일부터는 18세 미만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 중에 아직 백신 안 맞은 애가 있는데 가족이 외식 가도 못 될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뭐 그거는 해결됐다 보시면 됩니다. 18세 이상 같은 경우는 백신을 안 맞으면 아직까지도 식당, 펍 이런 데 못 갑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게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게 있어요. 결혼식, 장례식, 뭐 예배, 미사 이런 거는 이제 백신과 관계없이 다 입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어도 돼요.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은 뭐 그렇다 쳐도 결혼식 같은 경우에 왜 식당에서 할 때 있잖아요. 리셉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백신 맞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백신 접종을 18세 이상에 보여줘 거기 적용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결혼식, 장례식, 종교 행사는 백신 접종 유무 관계없이 다 갈 수 있어요. 마스크를 벗어도 돼요. 그런데 그런 행사가 장례식은 뭐 클럽에서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런 행사가 하여튼 식당이나 클럽 뭐 이런 데서 하게 됐다. 그러면 그때는 백신 맞은 사람만 입장이 가능해요. 근데 18세 이상 백신 맞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당초에 그 마스크 있잖아요. 리테일에서도 마스크 벗게 해준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계속 마스크 쓰는 걸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 뭐 가면 행사하고 이런 거 있으면 앞손님 나가면 다 닦고 뒷손님 받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요렇게 좀 완화가 되었고 요거는 1월 12일까지 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죠. 뭐 이거저거 헷갈리면 그냥 마스크 쭉 쓰고 다니시고 백신 쭉 맞으시고 하면 됩니다.
호주 그 축구 국가대표팀을 사커루라고 하죠. 이 사커루가 시드니에서는 뭐 그래도 경기를 한두 번 했는데 멜번에서는 경기 안 한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마지막 경기한 게 2017년도 9월 달이라고 하니까 18, 19, 20, 21 어우 엄청 오래됐습니다. 간만에 멜번에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년 1월 27일 날 일정이 잡혔습니다. 경기 상대는 이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국가대표 이번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호주가 한국하고 갈려가지고 이제 B조에 들어가죠. 한국은 A조고 당초에는 그 한국이 속한 A조가 죽음의 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중동 국가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생각보다 뭐 잘했겠죠. 한국팀이 잘해가지고 한국은 거의 뭐 진출하는 걸로 보이고 B조는 예상외로 엄청나게 치열해졌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요번에 좀 잘해가지고 지금 승점 16점 조 1위 거의 뭐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조 2위가 이제 문제인데 2위가 지금 일본 승점 12점 3위가 호주 승점 11점 그러니까 얘들 둘이는 죽자고 계속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거 못 나가요. 이제 얘들은 나름 뭐 아시아에서 저가 제일 잘한다던 뭐 일본 그리고 야 아시아 좀 그래 뭐 이랬던 호주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그런 중요한 경기가 호주 홈 경기로 멜번에서 열리게 됩니다. 1월 26일이 공휴일이고 1월 27일이 이제 경기 날짜입니다. 제가 그때쯤에서 백신을 부스터를 맞아야 돼서 아프다고 병가를 내고 가서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안 되겠죠. 뭐 호주 팀보다 괜히 베트남 팀을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여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고 녹음하고 유튜브 업로드 해버리면 다 공개가 되니까 이제 못 가게 되네.